네, 계속해서 경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는 뭐니 해도 미국 연준의 FOMC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신증권 마켓전략실의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1월 생각보다 좀 빨리 잘 나갔던 것 같아요, 시장이.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현실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지금은 이것을 되짚어봐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네. 언급을 하셨어요. 어떤 배경에서 그렇게 보셨는지요? 아무래도 연초 주요 아이비들이 올해 증시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1월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증시가 상당폭 강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좀 직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결국 1월 상반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긴축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경제의 경착륙 이 향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미국의 경제 지표, 뭐 고용 지표, 소비자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년보다 좀 강화된 증시 체력이 올해는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1월 한 달간 MSCI 전세계 지수 수익률을 보면 7% 정도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1월 놓고 온다고 하면 지난 10년간 2013년부터 지난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증시에 1월 효과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속도 조절 기대를 바탕으로 1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통화 정책 단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점인데 집단 지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는 증시는 한 발 앞서서 움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증시야 항상 뭐 한 발이 아니라 두 발, 세 발씩 앞서가는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잠깐 언급하셨듯이 그동안 증시를 위협했던 요인들, 뭐 물가나 긴축이나 경착륙 우려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됐고 네. 경제 지표도 좀 약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사실은 이제 고용과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이 지표들을 좀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주 3일날 발표되는 이제 미국의 1월 고용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17만 5천 명, 실업률은 3.6%,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4.3% 정도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고용 지표 발표 때 시간당 평균 임금에 주목을 했거든요. 결국 이번에도 시간당 평균 임금의 오르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물가 간 상관성이 낮아지고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둔화되는 흐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3월달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논란들이 불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제약 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거비는 올해 하반기 들게 되면 상당히 빠르게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주거비를 제한 근원 서비스 항목을 놓고 본다고 하면 노동시장이 좌우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 지표가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의 경착륙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지표라는 겁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올해 이 성장률을 0.5%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실질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연준조차도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저버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앞으로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잘 도모할 수 있다면 남아있는 두 가지 성장 경로, 안만한 경기 둔화, 그리고 경착륙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어느 쪽에 들어설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물가에 연동돼서 영향을 받는 지표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 들어갈 확률은 사실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그림이 나오는데요. 코어 PC,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이것이 역전이 됐어요. 정책 금리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저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근원 PC가 정책 금리와 역전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결국 실질 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관심 받은 성장주가 앞으로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의 정책, 이 통화 정책이 감속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로 통해서 앞으로 이제 증시를 좀 우호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본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연준이 중시하는 코어 PC 이 부분이 기준금리를 밑돌기 시작했다는 점 상당히 시사한 바가 크겠군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뭐 어차피 이번 달 연준이 FOMC에서 0.25%포인트는
뭐 인상할 거는 뭐 기정사실화 이미 네. 오래전부터 돼 있고 문제는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정책 금리와 시장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 또 도달 시기 요게 약간 좀 네. 어긋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인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것처럼 비둘기적 성향을 좀 연준이 보여준다고 하면 증시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일단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 반영된 금리 인상 확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이 너무 희망회로를 좀 돌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3월 달에 금리를 25bp 한 번 더 올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올해 11월부터 금리 인하를 25bp 단행하는 걸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예. 상황이에요. 사실 좀 희망회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사실 올해 최종 정책금리 수준을 상단을 5.5%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피봇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내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간의 간극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25pp 이번 FMC 통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력보다는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시에는 노이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작년 하반기부터 제 기억으로는 연준에서 제시했던 통화정책 가이던스하고 네. 시장 예상하고 계속 엇박자가 났어요. 시장은 너무 앞서가고 연준은 그거 아니다라고 잡아 끌고 뭐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희망회로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춘다든지 뭐 네. 이런 어떤 예측 불허의 뭔가 좀 딱 매파적 반응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네. 있지 않나요? 아마 다른 분들 얘기랑 제 얘기가 좀 약간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3월 그리고 이제 정책금리 수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 정도로 좀 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그렇죠. 하는데 사실 파월 연준 의장이 그동안 물가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긴축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그 결과치가 미흡하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1월 말 2월 초 FMC에서 25bp 금리를 올리게 된다고 하면 남아있는 수순이 3월과 5월, 6월 각각 25pp씩 올리게 돼서 아마 6월 정도 되면 최종 정책금리 5.5%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까라는 여지도 좀 남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시장 생각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점도표상으로는 5.1%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보다 더 올라간다고. 네, 사실은 이제 중위값을 시장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는데요. 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해 제시한 최종 정책금리는 4.4%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단이 4.6이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위값 대신 상단에 근접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최종 정책 금리가 4.5로 마감을 한 상황입니다. 예. 이 동일한 패턴을 적용해 보면 중위값은 올해 5.2를 제시하고 있지만 올해 연준이 제시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상단은 5.6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5.5 수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물가를 비롯한 경제 지표를 통해서 물가가 통제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물가의 경직성이 장기화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항상 연준에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표는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시장이 생각하는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확률이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3월 달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이제 11월 FMC 때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12월까지 쭉 유지한다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연준 통화 정책의 수순입니다. 예. 예. 자, 지금 뭐 저 위원님께서 예상하신 그런 대로 간다 그러면 약간 시장이 좀 약간 피로감을 그동안 상승에 대한 네. 피로감 또 뭐 여러 가지 뭐 좀 조정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 시점은 언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FMC가 중요한 변곡점 작용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FMC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 정도를 염두에 두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베이비 스텝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지만 결국 통화정책 이벤트를 앞둔 경계감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결국 증시는 좀 승부르기 국면을 좀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월 증시가 너무 예상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 시점이 차익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시점이기도 네.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증시 전반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낙관론이 팽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CNN 비즈니스 피어앤 그리드 인덱스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리드가 69를 나타내고 있는데 일주일 전이 59, 한 달 전이
어떻게 보면 피어 36이었기 때문에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낙관론으로 바뀐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숨고르기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변동성은 좀 제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경험칙상 낙관론이 팽배할 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를 만큼 올랐다는 얘기고 네네. 기관론이 막 꽉 찼을 때는 오히려 반등할 시점 이렇게 네. 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맞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께서는 2월 FOMC 결과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증시 향방을 예측하셨던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하지만 캐나다처럼 스탑 앤 홀드 네. 같은 시사는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셨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탑앤홀드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1월 말 2월 초 FOMC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시장은 그 이전까지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부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제는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네. 결국 연준이 스탑앤홀드를 시사를 하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를 시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올해 연초 이후에 이제 상고하저 논란도 있었지만 사실은 상저하고로 갈 수 있는 하락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앞으로 좀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스탑 앤 홀드를 시사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면서 스탑 앤 홀드를 조건부로 언급하는 걸로 보셨어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연준이 향후 경제지표 결과 추이를 보면서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는 시나리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2월달 발표될 1월 고용지표 그리고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추이 주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중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올해 증시 경로를 상저하고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마다 2분기 이후 유망한 투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신흥국 또 경기 민감 섹터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확장 수혜를 보일 수 있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를 모아가는 전략 주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시점이 되고 또 올해 이제 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시장 금리와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 이 정책 금리, 물가 간의 스프레드 축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1번, 2번 시나리오는 어쨌든 간에 이 FOMC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데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면서 스탑 앤 홀드까지 시사한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뭐 완전 환호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장이 가장 기대하는. 근데 이런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제 극히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 이거를 전제로 한다고 하면 아마 상고하저 논란이 다시 부각되면서 아무래도 앞으로 주가는 시장 예상과 다르게 상당히 강한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저는 이 연준이 통화 정책을 두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시장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 조건부 스탑 앤 홀드를 시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증시는 1월 말 2월 초 FOMC가 끝나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나타날 수 있겠지만 2월 달 발표되는 1월 경제지표, 고용,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율 결과를 주시하면서 좀 상승과 하락을 제한된 범위에서 등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건부로 스탑 앤 홀드를 시사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뭐 경기 지표를 보고 또는 뭐 어떤 무슨 전제를 달고 뭐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얘기하겠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어차피 물가는 이미 통제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변수는 미국의 경착륙 여부입니다. 결국 경착륙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을 보면 지난해 9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금리를 정책금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물가와 중립금리를 상회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이 장기화된다고 하면 미국 경제의 경착륙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올해 실질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 이후로 제수했던 이유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요 측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한 행보를 보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의도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는 올해 하반기 때 미국이 경착륙에 들어갈 여지는 상당히 낮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착륙
종목에 들어갈 확률은 낮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그림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올해 1월 증시가 강세를 보였던 그 현상들을 좀 파악을 할 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지표이긴 하는데 예. CT에서 제시하는 이제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S&P 500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2023년 들어서 이 CT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영의 값을 갖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적인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 나타나고 예. 있다는 걸 해석해도 되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1월 증시가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낙관론 쪽으로 치우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판단들에 대해서 좀 비이성적인 판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그걸로 좀 기결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이제 그 많이 이렇게 그 방향이 거꾸로 가다가 네네. 또 작년에는 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네네. 지금은 또 다시 벌어졌는데 네네. 이게 또 동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겠군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 마켓전략실의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